안녕하세요. 하이비리 스튜디오 유한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촬영에다가 출강에 정신없이 좀 시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여의도에서 소니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그때 웨딩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었어요. 질문도 너무 많았고 답변을 다 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남겨봅니다.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결혼 문화가 좀 다르죠. 결혼 자체를 하루 이상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을 것도 굉장히 많죠. 미국도 하루 종일 결혼식 하죠. 체력이 없으면 결혼식도 못하는 그런 거고요. 덕분에 웨딩 단가도 한국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결혼식은 이제 번개불 콩 구워 먹듯이 20분 만에 끝나죠. 짧기 때문에 놓치는 장면이 없어야 되고 좀 급박하게 일정이 이제 돌아가고요. 금방 끝나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웨딩 촬영이라서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잘만 준비하면 문제없이 잘 진행하실 수 있고 카메라 세팅부터 포징 그리고 편집 관련 그런 팁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웨딩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자 입장에서 포징 관련돼서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신부 대기실이나 식장 그리고 버진로드 끝에서 좀 정형화된 그런 포징만 알고 계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보통은 포토그래퍼분 따라서 함께 촬영할 거기 때문에 또 크게 변화를 주기도 사실 어려워요. 시간 관계상. 다만 야외에서 웨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를 위해서 다양한 포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손잡고 걷는 건데요. 간단한 동작이지만 로케이션도 보여줄 수 있고 자연스러운 스토리 빌딩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무심하게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자연스러움을 더하는 것도 좋고요. 어느 정도 걸었을 때 정지 후에 이제 키스나 허그도 괜찮고요. 표정이 어색하면 이제 대화해보라고 디렉팅 하는 것도 괜찮아요. 웨딩 끝나고 먹을 메뉴 정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약간 풀어지면서 이제 잘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더불어서 정면, 측면 최소 이제 두 가지 앵글, 두 가지 샷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한번 촬영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이유는 주변에 이제 리딩 라인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중력이 있는 라인들이 있나 이런 거 보기 위함입니다. 걷는 것도 서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걸어도 되고 남편의 팔을 붙잡고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포징할 때 한 가지 움직임만 디렉션 주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잡고 걷다가 쳐다보면서 웃고 그 다음에 키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한 가지 이제 동작처럼 보이게, 즉 여러 개를 이제 한꺼번에 섞으면 더 자연스럽고 다채로운 영상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레스나 베일 있는 경우에 끝을 살짝 잡아서 이렇게 흩날리는 장면도 괜찮습니다. 신랑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부탁해도 괜찮고요. 이런 포징 외에도 더 많아요. 달리는 것도 있고 서로 껴안은 상태에서 예물 관련돼서 이제 클로즈업하는 장면도 괜찮고요. 야외이기 때문에 혹시 조명 사용할 만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최대한 자연의 빛을 활용해서 대비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되냐, 이런 내용인데 좀 멋진 시네마틱 웨딩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오토포커스하고 로그 촬영을 기준으로 좀 카메라를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카메라를 사실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기술이니까요. 우선 AF인데요. 개인적으로 영상에서 자동이란 글자가 들어가는 기능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어떤 게 개입해서 조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확하게 디자인한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니까요. 지금 소니 AF로 초점을 맞춘 장면하고 직접 포커스 팔로우 조절해서 촬영한 장면인데요. AF를 사용하면 너무 기계적으로 딱딱 맞게 조절하는 느낌이 들어요. 직접 잡은 장면은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웨딩 영상에서 1인으로 촬영을 한다면 AF만큼은 좀 타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AF를 전체 화면으로 잡지 마시고요. 가운데 포인트로 잡아서 계속해서 바꿔주면 자연스러움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초점 놓치는 일은 거의 없고요. BMPCC 카메라가 이제 화질면에서는 웬만한 카메라를 압도를 하는데 AFC가 없어요. 컨티뉴어스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원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무선 팔로우 포커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짐벌 사용할 때 렌즈 바꾸면 균형 잡느라고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결국 웨딩처럼 좀 빠르게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반 미러리스보다는 확실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F가 편하고 가벼운 카메라가 낫습니다. 물론 저는 약간 괴상한 고집이 있어서 블랙매직에 달고 혼자 AF 잡아가면서 찍습니다. 퀄리티에 약간 욕심이 많은 편이라서 저는 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다음은 로그 촬영에 대한 얘기인데 결혼식장의 조명들이 깔끔하게 조절을 해주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강한 그런 빛이 신랑 신부에게 집중이 되고 보통 드레스가 흰색이기 때문에 노출이 확 과하게 날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다이내믹 레인지가 높은 촬영이 필수고 그렇기 때문에 로그 촬영을 추천을 드립니다. 로그 촬영하면 노이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안부 쪽 내려버려서 노이즈 잡을 수도 있고요. 설령 명부 쪽에 노이즈 있다 하더라도 노이즈 리덕션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초보자분들이 예쁜 화면 얻어내는 것만 집중해서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컷이 비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촬영과 편집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따로가 아니에요. 보통 메이크업 하는 게 뭐 예쁘냐, 찍지 말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딱히 메이크업 장면이 메인 장면들에 비해서 예쁘게 나오지는 않죠. 다만 스토리상에 필요한 컷인 거죠. 이제 시청자들에게 오늘이 신랑 신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영상의 컷을 예쁘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토리에 도움이 되는 컷이라면 한번 촬영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예식장에 다양한 디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식장 입구에 펼쳐져 있는 그런 꽃이나 아니면 장식이나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디테일도 반드시 촬영하셔야 되고, 또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향해서 이제 스피치할 때 리액션도 좀 같이 촬영을 해야겠죠. 감정적 연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히 흐름만 따라가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편집할 때 이야기를 만드는 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식순에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 꼭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예식장 대부분이 화이트 밸런스가 한 3000, 7000 정도 되는 조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로우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화벨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카메라 내부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기본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세팅 있잖아요. 거기다가 최소 2가지 이상 화벨을 설정을 해 두시고 빠르게 바꿔서 촬영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빛이 너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레이 카드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렇게 밸런스 카드 사용해서 미리 맞춰 놓고 이제 커스텀 지정해서 이제 혹은 그 값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활용하는 거죠. 한국 웨딩의 메인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이 영상이고요. 사실 영상에 포토그래퍼 분이 조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웨딩 사진에는 영상 촬영자가 나오면 안 되죠. 하나씩 지우는 것도 사실 일이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그래퍼 분이 나와도 이거를 하나의 그런 레이어로 사용해서 다채로운 느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웨딩은 사실 지워야 하잖아요. 하나씩 지우는 것도 일이고요. 그래서 포토그래퍼와 처음 만나는 경우에는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동선 체크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피플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친화력 이런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팁들이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5개로 추려봤고요. 올해도 벌써 끝이 나네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